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제는 현대미포조선에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기업들,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 비해서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들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혹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현대미포조선의 그런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사이클, 조선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선사는 대부분이 LNG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LNG선보다는 다른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 앞으로도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인지, 수주잔고가 굉장히 저조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미포조선이 드디어 날개를 펼 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벌커 그리고 탱커가 최근에 슬슬 수주잔고가 좀 차고 있어요. 특히 탱커선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발주 사이클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을 만큼 사실 이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운반선 역시나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고 있죠. 가스 운반선, LNG선,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 특수선까지 사실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선박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다른 이제 대형 선사들에 비해서 중소 선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NG 선뿐만 아니라 다른 선사로도, 다른 선박으로도 이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확장될 경우, 펴질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까지는 LNG선 위주였기 때문에, 대형 선박 위주였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현실화되면서 컨테이너선이라던가 혹은 탱커 혹은 벌커까지 이쪽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현대미포조선의 그런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중소형 선박의 유일무이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신주성가가 170 정도로 올라오면서 2008년, 그러니까 전 슈퍼사이클 정도로 올라섰다. 다만 신주성가가 그제 전 슈퍼사이클, 지금 슈퍼사이클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의 실적은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신주성가가 좀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봐야죠. 환율을. 그때 당시에 환율은 1달러에 900원에서 1000원 사이였어요. 지금의 환율은 어떻죠? 특히 이번에 170대까지 올라섰을 때의 환율은 1300원대. 네.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환율이 신주성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900원일 때 환율이 이 당시에 2008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23년 이때의 신주성가가 170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적도 그때와 똑같냐, 매출도 그때와 똑같냐면은 아니죠. 그때 환율은 900원이었어요. 900원에서 1000원 사이. 지금 어떻죠? 1300에서 1400 사이. 그러니까 똑같은 달러를 받더라도 원화 환산으로 올릴 수 있는 실적의 룸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직전 슈퍼사이클의 실적을 2026년 정도에는 월등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전 실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적용됐을 때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도 꽤나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슈퍼사이클은 그 직전과 다르게 5년 반짝 갔다가 사그라드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가고 있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길고 긴 장기적인 상승세를 봐야 하지 않나, 꾸준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새로운 연료에 대한 추진선에 대한 그런 발전 혹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LNG 추진선을 시작으로 메탄올 추진선, 나아가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까지 연료에 대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 개발에 따른 그런 장기적인 그런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이런 조선 혹은 해운사들의 실적을 이제 커버를 했다면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동남아
유럽까지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선 최소 1경 7천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이제 조선사들에 비해서 반복 건조에 따른 그런 수혜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중소형 선박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이런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박의 종류 이런 것들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특성상 결국 반복 견조됐으면 될수록 그러니까 수주량과 쌓이면 쌓일수록 영업이익률이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수주량과 쌓인다면은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실적이 올라갈 기업도 바로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된다면 훨씬 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상황인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탱커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지속성이 가능하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조선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LNG 선박 연료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고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메탄올 추진선을 할 수 있는 엔진사가 전 세계 2개밖에 없다는 점. 하나가 현대 엔진 중공업 엔진 그룹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HSD 엔진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박 연료가 바뀐다는 것, 더 발전된다는 것은 한국 조선사들에게 가장 큰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사이클에 올라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상승적인 측면, 주가 상승 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그런 모습을 이제부터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2007년에서 2008년의 그런 흐름을 보면 조선사가 몇 개가 있었느냐 대략 한 1000개 정도 있었어요. 조선사가 1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조선사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경쟁사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사이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소형 선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유일합니다. 10개 내외.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없어요. 거의 독점적인 세계 유일의 그런 중소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올해 2023년에 MEPC 80자 규제에서 7월에는 초안이 발표될 것이고요. 올해 연말에 규제가 확정이 될 겁니다. 7월에 초안이 발표돼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초안까지 발표가 될 경우에는 결국 CO2 배출량이 2050년까지 100% 감축인지 50% 감축인지 70% 감축인지가 정확하게 발표가 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선에 대한 발주를 망설였던 선주들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발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 특히 2030년까지는 CO2 40% 정도의 그런 감축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7년 내에 노후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교체한다던가 혹은 배를 완전히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막 이제 수주를 넣더라도 2026년 연말쯤에 받을 수 있는 수준과 꽉 찼기 때문에 결국 선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는 경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투기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면 선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그런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는 조선주 아저씨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향적인 게 아니냐, 조선을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2021년, 2022년, 2023년에 오면 올수록 조선주에 대한 그런 분석에 대한 횟수, 분석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꾸준히 봐왔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고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뭐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IMO가 통과가 되고 예상대로가 통과된다면 결국 향후 10년간 LNG 추진선으로 교체돼야 되는 선박 수는 대략 15,000에서
17,000이고요. 따라서 연평균으로 향후 7년간 연평균으로 대략 한 2,000 정도, 2,000여 척 정도의 선박이 교체 발주가 된다던가 혹은 엔진이 바뀌어야 되는 곳인데 한국에서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옥션이 전부 다 풀키파로 달려들어도 대략 300에서 400척 이상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연간 2,000여 척을 뽑아내야 되는데 300, 400여 척밖에 뽑아내지 못해요. 나머지는 중국이라던가 혹은 이제 한국 조선업들의 이제 해외 기지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올해 연말부터, 올해 7월부터 혹은 늦은 올해 연말부터는 투기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면 중소형 선박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반복 건조에 대한 그런 효과성,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현대미포조선이 실적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탱커, 벌커, 컨테이너선이 거의 대부분의 선박을 슈퍼사이클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선박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 선박을 위주로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100배 올랐어요. 100배 올랐던 것이 다시금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특히나 굉장히 긴 사이클, 5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사이클이고 2021년부터 시작된 그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에 따른 그런 지속성과 그리고 사이클의 크기가 이제 좀 클 수 있다, 지켜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주 아저씨답게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반복 건조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크기, 실제 향상의 크기가 더욱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